부등식의 영역과 최대 최소 문제인데 부등식의 영역이 원래 옛날 교육과정 진짜 니들이 교육과정 바뀌기 전 세 번째 바뀌기 전에는 이게 교육과정에 있어서 수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아예 빠져서 니네들한테 처음 배우는 건데 이런 거야. 되게 쉬워. 그러니까 y는 만약에 뭐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라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잖아. 그치.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기준이 누구냐면 기준이 y거든? 기준이 y야. 그러면 y가 크다 그러면 이 직선보다 위쪽을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럴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거든. 이 는을 만족하는 점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이거 몇 콤마 몇이야? 0,3이잖아.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0,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는이 성립해 안 성립해? 는이 성립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요 위에 있는 점 0,3보다 위에 있는 점 예를 들어서 0,4야. 0,4를 여기다 넣어봐.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4 집어넣으면 는이 이 부등호가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지. 요 밑에 있는 이 직선의 밑에 있는 만약에 0,0이야. 그럼 이걸 여기다 넣으면 성립 안 하고 여기다 넣어도 성립 안 하지. 근데 이걸 여기다 넣으면 0,0을 넣으면 성립하니 안 하니? 하지. 그래서 기준이 누구냐면 y가 기준이야. y보다 크다. 그러니까 y가 크다 그러면 는이라고 한 이 식을 기점으로 어디에 있는 거라고? 위에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y가 작다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저 식을 기점으로 아래를 얘기하는 거야. 저게 부등식의 영역이야. 그리고 는이 있으면 이 선이 포함이고 는이 없으면 이 선을 포함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표현할 때는 이 부등식의 영역을 표현할 때는 이걸 직선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색칠하면 이 부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선을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하지. 안 포함하니까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이걸 점점점으로 바꿔. 이걸 점점점으로 바꾸고 이 밑에를 색칠하면 이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야. 무슨 말이지? 이게 부등식의 영역이야. 됐냐? 됐어? 그럼 니들한테 나오는 식은 다 1차식이야. 걱정하지 마. 얘기했잖아.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 이과가 만들었다고? 문과가 만들었다고? 문과가 만들었잖아. 문과는 1차식밖에 못해. 바보들이라서. 알겠지? 그래서 1차식밖에 없어. 자, 그 얘기가 어디까지 써 있는 거냐면 89쪽, 90쪽 써 있는 거고. 알겠지? 됐어? 아, 90쪽에 제일 밑에 보면 90쪽이 제일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뭐 x가 a보다 크다, x가 a보다 작다. 이거는 뭐겠어? 당연히 y는 a, 그러니까 x는 a라는 직선이 있으면 x는 a보다 크다는 어딘 거야? 이건 오른쪽일 거고. 이건 이 왼쪽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게 거기 맨 밑에 나와 있는 얘기야. 알겠지? 그거 아니죠. 자, 그러면 91쪽에 예제 하나 보도록 합시다. 91쪽에 예제. 함께하기 1번. 자, 1번 y는 쭝쭝 앙 2번 자, 이 부등식의 영역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래.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는이라고 해서 먼저 그 녀석의 식을 그려야 되는데 는이 들어있으니까 그 직선도 포함이야 안 포함이야? 포함이지. 포함이니까 실선으로 그리면 돼. 자, 근데 우리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겠어? x절편이랑 y절편이랑 찍어서 연결해서 그리면 돼. 자, 이 녀석의 y절편 얼마인 거고 3인 거고 x절편은 얼마야? x절편 3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 y가 크다야 작다야? y가 작다니까 이 선 어디야? 아래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식을 좀 이쁘게 다듬어야 돼 안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돼. y는 넘어가서 2x-6이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이 선을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하는 거지. 그럼 점선으로 그릴 건데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는 x절편하고 y절편만 찍어서 그리면 된다 그랬어. 자, y절편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x절편은 얼마겠어? 3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선보다 y가 크다니까 어느 쪽이야? 위쪽.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뭐 스스로 하기는 니네가 하시면 됐고요. 자, 그럼 부등식의 영역은 어떻게 나타날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92쪽 봐봐. 92쪽에 함께하기 2번을 볼게요. 지금까지는 경제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수학 얘기 알겠지? 그리고 그냥 부등식의 영역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치? 맞아? 그럼 함께하기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는 좌표평면이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자, 얘가 무슨 부등식이야? 자, 이렇게 써 있는 걸 무슨 부등식이라고 우리는? 그쵸, 연립부등식이라고 하죠. 나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연립부등식 됐다. 아니야, 마음대로 해. 진짜로 마음대로 해. 아무것도 안 할게. 마음대로 해. 자, 연립부등식이니까 이거 만족하는 녀석이랑 이거 둘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야. 그럼 위에 거 따르고 우리가 아래 거 한꺼번에 그려서 공통 부분 찾으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위에 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y는 형태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아래 것도 y는 형태로 보면 요거 넘어가면 되겠죠? y는 2x 플러스 4가 되겠다. 자, 그럼 그려봅시다. 자, 둘 다 선은 포함해 안 포함해? 둘 다 선은 포함하지. 자, 그러면 요거를 빨간색으로 그려봅시다. x절편 얼마고? 2고 y절편도 2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y가 작다니까 무슨 범위야? 아랫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아랫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봅시다. y절편 얼마인 거고, y절편 4인 거고, x절편 얼마가 되냐면 x절편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y가 작다니까 얘도 어느 범위야? 이 파란색 아랫범위야. 그럼 걔네들의 공통범위가 어디겠어? 공통범위가 요 선들 아래쪽 여기가 되겠지. 됐냐? 그럼 요 점 여기 몇 콤마 몇인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앞으로 얘네들이 요 점 찾는 게 목적이야. 이 점의 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뭐야? 이거 는으로 바꾼 다음에 얘네들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교점의 좌표가 될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 요 뒤쪽으로 가면 궁극적으로 이 점의 좌표 찾을 거야. 계속. 알겠냐? 됐어. 그러니까 만족한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요 부분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 별거 아니죠? 아니, 그래, 2번도 합시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 내가 니네가 한번 해볼래? 2번은? 2번은 니네가 한번 해봐. 알겠지? 그 제일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꽤 어려워.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푸른 농장에는 스스로 확인하기 3번이야. 자, A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공장이 있어? B 공장이 있어. 근데 우유를 납품하는데 푸른 농장이라서 우유를 A 공장하고 B 공장에다 납품을 한대. 납품이 무슨 말인지 알지? 납품이 뭐야? 주는 거. 그러니까 우유를 푸른 농장에서 생산해서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A 공장은 하루에 몇 리터 이상이 필요하대? 얘네들은 2,000리터 이상이 필요하고, B 공장은 하루에 몇 리터 이상이 필요하대? 3,000리터 이상이 필요하시대. 그런데 이 농장에서는 두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우유의 하루의 최대치가 몇 리터래? 7,000. 그러니까 푸른 농장은 하루에 몇 리터를 생산할 수 있대? 최대로? 7,000리터를 생산할 수 있대. 한글 좀 읽어, 이년아. 하루에 최대로 7,000리터를 생산할 수 있어. 그럼 얘는 7,000리터 이상인 거야? 이하인 거야? 이하인 거지. 푸른 농장에서는 하루에 7,000리터 이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번. 자, A 공장과 B 공장이 납품할 우유의 양을 각각 X리터, Y리터라고 주어진 식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려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X리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Y리터라며. 자, 그럼 X는 뭐보다 커야 된다고? 2,000보다는 커야 된다고. 무슨 말 되겠어? 자, Y도 뭐보다 커야 돼? Y도 3,000보다 커야 돼. 됐어? 이게 1번, 2번이야.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않니? 뭐? 얘가 푸른 농장에서 A한테 주고 B한테 주는 거잖아. 맞아? 근데 얘네들한테 2000리터 이상 줘야 되고 3000리터 이상 줘야 돼. 그러니까 X랑 Y랑 더한 게, 그러니까 A 공장한테 나눠주는 거 B 공장한테 나눠주는 게 X리터 Y리터란 말이야. 무슨 말이 알겠지? 근데 그거 두 개 더하면 항상 뭐보다는 작아야 돼? 7000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식이 3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냐?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어?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려면, 그럼 얘는 식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자, 3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X는 2000이 어디야? X는 2000이 여기란 말이야. 됐어? 이거 어느 쪽이야? X가 200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오른쪽이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Y는 3000 이상이야. Y는 3000이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이상이니까 어디야? 요 부분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가 얼마야? 2000, 3000이지. 그럼 얘가 2000, 3000을 지날까 안 지날까? 2000, 3000을 안 지나지. 2000, 3000 집어넣었지 안 지나잖아. 맞아?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2000, 3000보다,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000이잖아. 맞아? 그럼 2000, 3000은 이 부등식 영역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2000, 3000은 이 부등식 영역에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X에다 2000 넣고 Y에다 3000 넣으면 저 부등호가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잖아, 바보들아. X에다 2000 넣고 Y에다 3000 넣어봐. 2000 넣고 3000 넣어봐. 그럼 좌변은 얼마가 돼? 3000. 우변은 얼마가 돼? 5000. 부등식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지? 멍충이들. 그러면 이걸 는이라고 생각했어, 만약에. 아이고. 그럼 X에다 2000 집어넣으면 Y좌표가 뭐가 돼야 돼? 500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000이 이쯤 될 거라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Y좌표는 얼마야? 7000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됐어? 근데 얘는 이 그래프보다 어디 쪽이야? 위에 쪽이야? 아래 쪽이야? 아래 쪽이니까, 부등식의 영역 3개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어디겠어? 요만큼이겠네.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됐나요? 됐어? 좋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3쪽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거 하려고 앞에 이제 부등식의 영역 수학적 얘기를 한 것 뿐이야. 알겠니?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기까지. 그쵸?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의 영역에서 뭘 구하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쵸? 그럼 예를 들어볼게. 그 얘가 뭔지 보면 되게 쉬워. 알겠지? 봐봐. 거기 생각 열기에 나와 있는 거야. 93쪽이야. 자,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어디 사이래? 3, 4, 1. Y의 범위가 0에서부터 어디 사이래? 3, 4, 1 때 Y 빼기 X 이거의 최대값과 최대값을 구하시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래. 됐어? 자, 그럼 봐봐. 이 부등식 영역을 내가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쟤는 X는 어디서부터 어디? 0하고 3, 4, 1이라며. 이렇게 힘이 없니, 얘는? X가 0에서부터 3, 4, 1에. 그쵸? 요 사이에 있는 건 다 되는 거지. 그 다음에 Y도 0에서부터 어디 사이야? 3, 4이야. 0에서부터 3, 4이야. 그러니까 요 정사각형 안에 있는, 이 정사각형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저 영역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이 안에 있는 이 점들 중에서 한 점을 뽑아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영역 안에 X좌표, Y좌표가 존재할 거 아니야. 이 점을 뽑아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과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는 거거든? 그런데 이 점을 여기다 일일이 넣어서 찾기가 좋아, 싫어? 싫지. 그래서 우리 누구의 갑자기 시인이 됐어. 이런 시가 있었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넌 나에게서 알아? 뭐가 되고 막 이런 시가 있었잖아. 얘가
나 대학 나왔어. 왜 이래? 나 국어 되게 잘했어. 그리고 왜 이래 진짜. 이거를 는 K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로 와서 직선이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얘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나한테. 의미가 없는 녀석인데 이걸 내가 는 K. 그럼 난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야 생각보다. 이거 는 K라고 하면 이 값이 K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K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는 K라고 쓰는 순간 이 식은 무슨 식이 된다고? 직선이 되는 거니까. 직선이니까 이거 Y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K가 될 거고, 우리는 누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라고? K의 최대값 최소값이잖아. 그럼 이 직선의 관점에서 K는 무슨 절편이야? Y절편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이야? 1짜리인 직선이잖아. 등장해라 직선. 빠밤빰빠밤. 니네 이거 처음 보지?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기울기가 1짜리니까. 그럼 그때 무슨 절편 보는 거라고 우리? Y절편. 자, 이렇게 되면 Y절편이 여기지. 그럼 어디를 지날 때 Y절편이 제일 적을까? 어느 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날 때 Y절편이 제일 작겠지. 맞아? 지금 Y절편이 제일 큰데 찾아야 돼, 그러면. 뚠뚠뚠뚠뚠뚠뚠뚠뚠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왜? Y절편이 변하는 거니까. 그럼 Y절편이 제일 클 때는 언제겠어? 어느 점을 지날 때겠어? 여 점을 지날 때겠지. 됐네. 좋았어.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3,0이지. 그럼 여기다 3,0을 집어넣으면 K의 최소값은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고, 최대값은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0,3이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지금 0,3이니까 K가 얼마인 거야? 최대값은 3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부등식의 영역에서 최대 최소야.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식인데 이걸 뭐라고? 는 K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넌 나에게로서 직선이 되었구나. 됐어. 뭐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됐냐? 자, 그래서 94쪽 보면 함께하기 3번이 있어요. 자, 함께하기 3번을 성환이랑 같이 함께해요. 왜? 네가 웃어? 아니야, 됐어.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진짜 큰일 나는데. 남자애들한테 이런 농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여자애들한테 진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서 미안해 진짜. 네가 좋다고. 이런 농담하면 안 된다고 내가. 네가 웃으면 좋다고. 이런 농담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봐봐. 3번. 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 두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할 때 뭐의 최대값을 구하래? x 플러스 y의 이거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래. 알겠죠? 근데 부등식의 영역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지. 몇 개가 주어졌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주어졌잖아. x도 양수여야 되고 y도 양수여야 되고 x-3y 플러스 9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빼기 10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됐죠? 이걸 4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의 영역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 만족하는 부등식의 영역을 먼저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x가 양수면서 동시에 y가 양수라는 건 몇 사분면만 그리라는 거야? 1사분면만 그리라는 거 알겠죠? 자, 1사분면만 이렇게 그려. 딴샬라 뿜뿜 빰빠라샤 샤랄랄라. 자, 이걸 이제 식을 좀 바꿔보자. 자, 식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3i는 얘 넘어가면 부등호 이쪽일 거고 x 플러스 9가 될 거고 양변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얘는 y절편이 얼마야? y절편이 3인 거고 x절편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9니까 이쪽이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 그래프는. 근데 이 그래프의 어느 쪽이야? 아래쪽이지. 이 그래프의 아래쪽. 그림 왠지 잘못 그린 것 같다, 느낌상. 왜요? 아니, 이렇게 그려지는 그 순간 뭔가 쎄한 순간 여기 3이야. 알겠지? 이렇게 그려서 이거의 무슨 쪽? 아래쪽이야. 됐어? 여기 밑에는 필요 없어. 그리고 선들은 다 포함이야, 안 포함이야, 지금? 선들은 다
포함이야. 다 는이 붙어있으니까 선들은 다 포함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이제 이쁘게 다듬어 봅시다. 자, 다듬어 보면 y는, 자, 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잖아. 그러면 얘는 y절편이 얼마인 거고 y절편이 10인 거고 x절편은 얼마인 거야? 5가 되겠지. 그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녀석은 어디야? 이거의 아래쪽이네. 그럼 이거의 아래쪽이니까 좀 다이나믹하게 그립시다. 자,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야. 그럼 뭐야? 내가 원하는 방은 요 노란색 요만큼이지. 됐어? 요 노란색만 찾으면 돼. 근데 요 점의 좌표 찾아야 된다고 안 찾아야 된다고? 찾아야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네들의 무슨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 그러니까 뭐 x 빼기 3y 플러스 9는 0이라는 녀석과 2x 플러스 y 빼기 10은 0이라고 하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저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연립방정식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선생님이 찾아봤어? 3,4가 나와. 알겠지? 연립방정식 못 구하면 병신이잖아. 얘의 최대값이니까 난 너에게로 는 k라고 이름을 주어지는 순간 넌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직선이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 성한이 강의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시면 된다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이야?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고 무슨 절편을 따지는 거야? y절편의 최대값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네. 그러면 자, 이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였어? 이 노란색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보다 얘가 더 바짝 서 있는 거지. 그럼 얘보다 좀 평평하게 누워서 그려지는 거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건. 알겠냐? 알아들어? 그럼 y절편이 최대인 순간이 어딘 거야? 이 3,4를 지날 때라고. 그래서 요거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야. 3,4니까 k의 최대값 얼마인 거야? 7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니네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톡 튀어나온 점 집어넣은 게 보통 답이야. 알겠지? 보통 이 점 집어넣은 게 뭐라고? 답이요. 알겠지? 근데 이 점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지? 됐노? 땀빨라 뽀뽀뽀뽀 뽀뽀뽀뽀 뽀뽀뽀뽀뽀 뽀뽀뽀뽀뽀 뽀뽀뽀뽀뽀뽀뽀뽀 94번에 보면 94쪽에 보면 그래서 스스로 확인은 5번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주어진 조건하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는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뭐라 그런다? 최적화라고 한다. 최적화 자체가 뭐라고? 최대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래. 알겠지? 그러니까 그 짓을 계속 하겠다는 거야 지금. 됐노? 됐어? 자, 그러면 95쪽에 이제 요게 마지막 이야기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볼까요? 읽어볼까요? 한지민이가 읽어볼까? 아니요, 신민서가 읽어보자. 신민서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지금 읽고 있죠? 듣고 있어 지금? 자, 읽어봤죠? 됐어? 자, 일반 레몬청을 만들 때 레몬은 몇 킬로그램 필요하대? 표가 있지. 얼마? 0.5kg 필요하대. 그쵸? 그 다음에 설탕은 얼마 필요하대? 0.5kg 필요하대. 그치? 그때 판매 수입은 일반 레몬청을 팔면 5,000원이야. 그치? 왜? 자, 건강 레몬청은 뭐 발음이 안 좋아. 건강 레몬청은 0.7kg, 설탕은 0.3kg, 판매 가격은 6,000원. 야, 그럼 당연히 뭐 사 먹어야 돼? 됐어, 니네들이랑 대화 안 할 거야. 건강한 게 원래 맛이 없어. 참. 자, 그때 뭐라고 했어? 수입에 최대값을 구하려면. 됐어? 됐냐?
자, 그러면 미지수 xy를 뭘로 놓을 거야? 일반 네모청 개수 x개. 일반 네모청을 몇 개? x개. 건강 네모청을 y개 하면 됐노? 됐어? 자, 그러면 수입은 일반 레몬청 하나 팔 때마다 몇 천 원? 5천 원. 그럼 5x라고 하자 그냥. 그리고 플러스 유가 이게 바로 뭐야? 수입에 이게 바로 수입을 나타내는 식이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재료를 보자. 재료. 일반 레몬을 할 때 레몬 0.5니까 0.5x 맞아? 레몬만 볼 거야. 레몬. 거기다 뭐 0.7y 이게 레몬인데 레몬은 몇 킬로까지 있을 수 있다고? 62kg. 그럼 얘는 62kg 이하가 되는 거겠지. 이게 됐어? 그 다음에 설탕은 0.5x가 될 거고 0.3y가 될 거고 얘는 최대 어디까지 쓸 수 있어? 38까지 쓸 수 있겠지. 당연히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일사분면에서만 생각을 하는겨.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 찾아서 그냥 여기다 대입한 게 보통 답이라고 해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그림 그리고 이거 뭐 이거 그림 그려서 뭐 요 부분인데 요 점 지났을 때 요 점을 대입한 게 보통 답이거든. 보통 그래. 알겠어? 이거 하고 있으면 재미없잖아. 이건 니네들이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보통 답이 뭐라고? 얘네들의 뭐? 교점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은 게 답이라고. 알겠지? 보통 그래.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벗어나지 않아. 알겠니? 추워? 그래서 나는 긴팔 입고 왔지롱. 자, 이래서 우리는 뭐가 끝났어? 이래서 함수가 다 끝나셨네. 예.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행렬과 경제라는 걸 할 건데, 경제학과에서 행렬을 꽤 많이 써. 그럼 행렬을 언제 쓰냐? 궁극적으로 행렬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니네들이 여기서 행렬 배웠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래서 행렬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할 수 있어, 없어? 곱하기까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없어?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행렬끼리 곱하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요렇게 하고 앞에는 가로선 그고 뒤에는 세로선 그라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한 게 여기. 다시 보라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5.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1. 자, 이제 여기는 얘랑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줄, 이렇게 뒷줄. 됐죠?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얘랑 곱하면 0이니까 얼마? 여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 얘랑 해서 여기다 쓰시면 돼. 얘랑 곱하니까 얼마니? 2 빼기 2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9. 됐죠? 얘랑이니까 얼마가 돼?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뭐야? 행렬의 곱하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행렬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줄 알잖아. 그치? 그러면 이 행렬을 여기서 궁극적으로 행렬과 경제현상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이 행렬 배워서 궁극적으로 뭐 할 거냐면 연립방정식 해구하려 그래. 행렬 배워서 뭐 구한다고? 연립방정식 해. 뭐 궁극적으로 그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 2x 빼기 3y는 7 이렇게 돼 있고 뭐 x 더하기 뭐 y는 뭐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우리는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 행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2 마이너스 3 1 2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xy 이렇게 쓰시면 이게 7 마이너스 13 이렇게 쓰면 이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이랑 얘랑 똑같아. 왜냐면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얘잖아. 그게 얼마가 된다고? 7이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얘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행렬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여기 핵심이야. 근데 어떻게 구하냐? 니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배운 역행렬이라는 걸 배워. 그 양변에 이 행렬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저 x, y를 구하는 게 요번 단원의 목적이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역행렬 구하는 게 핵심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큰 개념은 그거야. 그러니까 알아듣는 애들하고 얘기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뭐라고? 행렬을 가지고서 연립방정식을 나타내겠다. 근데 그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서 하겠다. 그럼 궁극적으로 여기서 니네들이 처음 배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역행렬. 이거 하나만 잘하면 이 내용 자체가 다 그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행렬과 경제현상 이렇게 돼 있어. 됐요? 자, 경제현상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있어. 그치? 백구 쪽에 그 표 있잖아. 백구 쪽에 중간에 보면 표 있어 없어? 있지? 그 중간에 있는 표를 그 밑에 행렬로 나타냈어 안 나타냈어? 나타냈지? 자, 이렇게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자, 110쪽 보면 함께하기 1번 볼게요. 110쪽에 함께하기 1번. 자, 뭐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거 뭔지 몰라. 나 그 말 알겠지? 뭔 말인지 몰라. 그때 문제에서 뭐랬어? 위 표를 2 곱하기 10 행렬로 나타내래. 그럼 뭐 하면 돼? 거기 있는 숫자만 그대로 쭉 쓰면 행렬이 되겠지. 그냥 그대로 쭉 쓰면 행렬이 될 거야.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1행 10 1행 10열의 성분을 얘기해. 1행 10열은 누구겠어? 2.6일 거고. 그쵸? 그 2.6은 의미하는 게 뭐야? 2022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는 거겠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2행 8열. 2행 8열은 밑에 줄에서 몇 번째 거? 8번째 거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거면 1840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걔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해? 2020년도 국내 총 생산을 의미하겠지. 됐어? 뭐 그냥 그게 끝이야. 뭐 그래서 뭐 이걸 뭐 굳이 내가 이걸 뭐 열심히 설명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 그냥 니네들 읽어보면서 하시면 돼. 알겠뇨?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함께하기 2번 문제 볼까요? 네. 다음은 어느 나라의 투입 산출표이다. 투입 산출표 나 뭔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중간재와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나타내고. 글씨를 읽어. 날 쳐다보지 말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계속 쳐다보면 쑥스럽잖아. 한지민 너 진짜 죽는다. 제일 비웃어 저게 진짜 맨날. 자, 가로 방향은 각 산업에 생산된 산출물이 어떤 부분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5 곱하기 5행렬 A로 나타냈다. 나타냈네? 그쵸? 그때 1번 행렬 A의 두 번째 행이 뭐야? 비금속 광물 제품에 투입된 양이겠지.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 제품의 양이겠지. 투입물. 그 다 더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비금속 몰라. 됐어. 아닌가 아닌가 나도 몰라. 자, 그렇게 해서 그 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행렬 A의 두 번째 열이 뭐야? 세로선이야. 세로선. 첫 번째, 두 번째 열은 뭐야? 비금속 광물 제품이잖아. 그 두 번째 그 비금속 광물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뭐 요소들, 그 돈이 얼마인지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그쵸?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이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돼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아 그럼 니네 학교 수학 선생님도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러면서. 자 112쪽 볼까요? 자 거기 생각연기를 봐봐. 생각연기를 봤더니 윗줄이 똑같아 안 똑같아? 농가, 표 두 개 있잖아. 표 두 개. 윗줄이 똑같아 안 똑같아? 둘 다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리고 연도, 세로로 된 거 연도잖아. 2002년, 2012년, 2022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걔네 둘을 비교, 이렇게 표로 만들면 앞에 거는 행렬로 나타내면 호이 진짜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진짜. 이거 쓰기 싫은데. 아우 진짜.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제목이 뭐야? 얘는 제목이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고 여기는 비경제활동 인구잖아. 그치? 됐노? 자 그때 문제에서 뭘 문제래? 됐어? 그때 2022년 비농가 생산 가능 인구를 구하래매. 2022년도면 여기랑 여기잖아. 맞지? 제일 밑에 줄이지. 비농가에 뭘 구하라고?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맨 처음에 했었던 얘기인데 나도 뭔지 몰라? 그럼 외워야 돼 니네들. 니네들이 외워야 되는 거야. 니네들이 시험 보는 거지. 나는 시험 안 봐.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뭐야?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쳐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한다고. 그럼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되지 뭐. 이 밑에 줄 있는 얘네들을 뭐 한 거? 다 더한 게 뭐? 그냥 비농가에 비농가에 생산. 미안해. 비농가니까 어디겠어? 요거지? 요거 맞냐? 비농가. 요거 두 개 더한 게 답일 거라고. 뭐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표로 그리면 비교하기 표래. 행렬로 그려놓으면 비교하기 편하다는데 난 솔직히 뭐가 편한지 모르겠다. 그냥 표로 보면 되지. 굳이 저걸 왜 행렬로 저지랄하는 거야? 행렬로 왜 저지랄할까? 표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행렬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렬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이 사회에 나가보면 지금 평상시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안 쓰잖아 니네들이. 근데 실제로 니네들이 회사에 나가서 무슨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몰라. 나도 그런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엑셀을 좀 많이 쓴대. 근데 그 엑셀에 행렬에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행렬로 표현하기가 편하니까 행렬로 표현하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단지 그런 이유야. 자 그럼 거기 밑에 있는 보기 볼까요? 네. 볼래? 보기? 자 5월달 판매량이고 옆에 거는 누구의 판매량이야? 6월달 판매량이야. 그때 이제 뭘 비교하려냐면 5월 대비 6월의 판매량의 증감을 비교하려면. 그치? 그럼 뭐 하면 되겠니? 그 두 행렬을 그냥 빼버리면 튼튼 와이퍼, 뭐 튼튼 에어컨 필터 이런 것들의 값이 뭐 양수, 음수 이런 거 나오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뺀 값이 음수면 줄어든 거야, 늘어든 거야? 늘어는 거지. 양수면 줄어든 거겠지. 뭐 그런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진짜 알아듣고 있어? 메라야, 너 알고 있지? 날 계속 쳐다보는 애는 쟤밖에 없어. 이렇게 마음에 들어. 10년째 쟤를 나만 바라보고 있어. 11년째. 11년? 12년? 12년째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야. 쟤랑 그래서 가끔 대화도 해. 애들이 다 졸고 있거나 애들이 다 수업을 안 들을 때 쟤랑 대화해. 그게 너 때문이요. 그래. 네 정수리 보고 싶지 않아. 자 113쪽. 자 스스로 확인하기는 니네들이 해보시고. 자 함께 하기 3번 볼까요? 자 오른쪽 표는 복숭아
사과를 생산하는 과수원, 가와 나의 생산량을 나타낸 거야. 그쵸? 어딘지 알지, 지금? 자, 그랬을 때, 새로운 농법을 적용한 결과 두 과수원 모두 복숭아 사과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몇 %씩 증가했대? 40% 증가했을 때 올해 생산량을 행렬로 나타내려면, 그럼 여기 5, 8, 9, 6인데 이걸 각각 몇 %씩? 40%씩 증가시키면 되잖아. 자, 40%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 1.4. 그러니까 여기다 1.4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행렬 앞에도 곱했으면 이걸 여기다 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 됐노? 네, 선생님. 진짜 제가 내 딸이었으면 진짜 어땠을까? 진짜 우리 아들이 딱 저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니, 얘같이 될 수도 있겠다. 맨날 인사 안 하고 도망가고. 자, 그 다음에 함께하기 4번. 자, 주말에 서준이네 가족과 진아네 가족은 생태공원에 가려고 한대. 국립생태공원과 해양생태공원의 이용 요금과 서준이네 가족과 진아네 가족 수는 다음과 같다. 서준이네는 성인이 4명이고 청소년이 3명이라는 얘기는 그치, 할매 할아버지에 있는 거고, 진아네는 성인이 2이고 애새끼가 하나밖에 없네. 딱 우리 집이네. 안 좋아. 우리 아들 불쌍해. 자, 그때 문제에서 행렬을 각각 나타내래. 나타내볼까요? 자,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겠니? 처음에는 5천, 그 다음은 3천. 자, 이거 뭐 쓰는 건지 알겠지? 4천, 여기 뭐야? 2천. 자, 써보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성인이고, 여기는 뭐야? 청소년. 자, 청소년은 영어로 뭐야? 블루보이. 짜증나. 얘는 국립생태원이고 얘는 해양생태원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231, 여기는 서준, 여기 진아, 여기는 성인, 여기는 청소년. 자, 이렇게 3명이에요. 4명.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 똑바로 사과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 행렬에 뭘 이용해서, 곱셈을 이용해서 두 가족이 내야 되는 돈을 사실 애매. 그럼 뭐야? 그냥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서준이네 씨 거 이렇게 될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하게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하게 될 거 아니야. 서준이네 금액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진아네 가격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치? 이게 지금 2 곱하기 2 행렬에서 되게 간단해서 오히려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요소가 되게 많아지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해. 그리고 나중에 행렬로 처리하면 진짜 훨씬 더 빨리 간편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배우는 거야. 알겠지? 뭐 선생님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왜 굳이 행렬에 곱하기를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알겠지? 그거는 나쁜 애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네, 곱하기 할 줄 알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어디다 쓰시면 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어디다 쓰시면 돼? 자, 여기다 쓰시면 되지? 맞아? 그럼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그게 얼마가 돼? 2만원 곱하기 9천원이니까 29,000원이 되겠네. 야, 그럼 이 29,000원은 뭐야? 서준이네가 어디? 국립생태계를 갔을 때 내야 되는 돈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만이고 이렇게 곱하면 3천이니까 13,000원이 되겠지. 그치? 이건 뭐야? 진아네가 진아네 가족들이 국립생태공원에 갔을 때 내야 되는
금액인 거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쓰시면 얼마야? 16,000 더하기 6,000이니까 22,000원이지. 이 22,000원은 뭘 의미하는 거야? 서준이네가 해양생태공원에 갔을 때 내야 되는 돈인 거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8,000 더하기 2,000이니까 10,000원이네. 자, 이 10,000원은 뭐야? 진 아내가 해양생태공원에 가야 되는 돈인 거죠. 그럼 이렇게 표로 그리면 관리하기가 편하시다. 됐노요? 됐노요? 자, 그러면 니네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얘기 끝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넘겨 해서 우리 이제 역행렬이라는 걸 배울 거야.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거야. 내가 역행렬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역행렬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선생님 연립방정식 그냥 가간법, 대입법 해가지고 풀면 되잖아요. 맞아! 그게 더 편해. 그럼 역행렬 왜 배워요? 몰라! 나도 진짜 몰라. 알겠지? 그럼 역행렬. 자, 역행렬이 뭐냐면 이런 걸 역행렬이라 그래. 자, 당연히 2 곱하기 2 행렬밖에 없어. 알겠지?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행렬을 A 행렬이라 그러면 역행렬을 이렇게 인버스 행렬이라고 해서 역함수처럼 써. 이걸 A의 역행렬이라 그러고, 역행렬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행렬이랑 이 역행렬을 곱하면, 또는 역행렬이랑 그 행렬을 곱하면 이 결과물이 뭐가 되냐면 단위 행렬이 돼. 단위 행렬 혹시 기억하시니? 단위 행렬이 뭐였어? 주대각 성분은 1인 거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이거를 단위 행렬이라 그래. 알겠지? 저걸 뭐라 그런다고? 단위 행렬. 그럼 단위 행렬의 성질이 뭐였어? 원래 행렬이랑 단위 행렬이랑 곱하거나 단위 행렬이랑 원래 행렬이랑 곱해도 원래 행렬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곱하기 위해서 1과 같은 존재야. 1에다 뭘 곱해도 똑같잖아. 알겠지? 그래서 1, 0, 0, 0 이렇게 돼 있는 1, 0, 0, 1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라고? 단위 행렬이야. 알겠지? 저기에다가 뭐 어떤 행렬을 곱해도 그냥 지 자신이 튀어나와. 알겠어? 저게 단위 행렬. 그래서 둘이 곱해서 무슨 행렬이 되는 거? 단위 행렬이 되는 이 녀석을 뭐라 한다? 우리는 A의 역행렬이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A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A 방식이 있거든? 있어. 근데 그거 보여주면 니네 다 자고 있을 거야. 그래서 보여주지 않을 거고 그냥 결과물만 외울 거야. 그렇게 막 위대한 식 아니야. 위대한 식 아니고 그냥 되게 복잡하고 지랄 맞은 식이야.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식이야. 그래서 보여주진 않을 거야. 알겠지? 그냥 결과물만 외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122쪽에 봤더니 역행렬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됐어? 근데 그거 위에 보기를 봤더니, 보기 봐봐. 보기. 그 위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위에 보기를 봤더니 보기에 뭐라고 돼 있니? A라는 행렬이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 X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자, 그때 A랑 X랑 곱해보는 거야. 곱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곱하는 거지. 맞지? 자, 곱해봅시다.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플러스 3이니까 더해서 얼마가 돼? 1이 될 거고.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될 거고. 그치? 다 봐야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돼? 1이 되지. 그럼 무슨 행렬이 됐어? 단위 행렬이 됐지. 둘이 곱했는데 단위 행렬이 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역행렬 관계라고. 이 X가 A의 역행렬이라고. 알겠노? 됐어? 근데 매번 저렇게 구하는 게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하면 역행렬 구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어. 123쪽에 그 역행렬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 123쪽에. 그리고 124쪽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의 역행렬은 이렇게 구합니다 라고 위에 표로 이쁘게 딱 정리되어 있어. 124쪽 보면 124쪽 제일 위에 보면 역행렬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써 있다고. 그래서 우린 그거 외울 거야. 자, 이게 A 행렬이면 A의 역행렬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AD-BC분. 이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나 진짜 천재인가 봐.
얘네들은 위치를 바꿔. 맞을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부호를 바꿔. 맞을 거야. 맞지? 맛있다. 다시 뭐라고? 얘네들은 뭐 한다고? 서로 바꾸고, 얘네들은 뭐 한다고? 부호를 바꾼다고. 자, 이 분모에 있는 이 식을 뭐라 그러냐면 행렬식이라고 불러. 무슨 식? 이걸 행렬식이라고 부르거든? 이 행렬식이 0이 되지? 그럼 역행렬이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아. 왜? 분모가 0이니까 그런 수는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해. 그래서 행렬식이 0이 되면 역행렬이 없어. 역행렬이 무조건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AD-BC가 0이 아니어야 역행렬이 존재해. 알겠어? 괜찮아? 자, 다시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봐봐. 그럼 이 A 행렬의 역행렬이 얘인 거 알지? 알겠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뭐부터 구하냐면 AD-BC부터 구해야 돼. 그럼 AD가 뭔데? 이렇게 둘이 곱한 게 AD야. AD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빼기 BC. 얘네들이 곱한 게 BC야.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이거 얼마가 돼? 1이지. 그럼 AD-BC분의 됐어? 지금 역행렬 찾는 중이야 지금. 됐어? 이 분모 AD-BC분의 1. 알겠지? 이거 분해. 자, 여기는 뭐라고? 얘네들은 뭐 한다고? 위치를 바꾼다고. 얘네들 바꾸고. 됐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한다고? 부호를 바꾸면 돼. 부호 바꾸면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이렇게 역행렬 구하는 겨. 됐노? 됐어? 자, 공식 외우셔야 돼. 알겠어? 그럼 122쪽으로 돌아가서 120쪽 봐보세요. 스스로 확인하기.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이 있어요. 자, 그때 2, 5, 1, 3. 이 녀석의 뭘 구하래? 역행렬을 구하래. 자, 역행렬 어떻게 구한다고? AD-BC분의 1. 맞아? 요거는 이렇게 대각선은 뭐라고?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대각선은 뭐 한다고? 부호를 바꾼다고. 알겠죠? 자,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AD-BC부터 구해야 되겠다. 이걸 무슨 식이라 그런다고? 행렬식이라 그래. 자, 그럼 AD가 얼마야? 6이고 마이너스 BC가 얼마야? 5. 그러면 이 녀석의 역행렬은 1분의 1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겠지. 됐니? 자, 얘네들은 뭐 한다고?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한다고? 부호를 바꿔서 쓰시면 이게 바로 저 녀석의 무슨 행렬이 된다? 역행렬이 된다. 알겠죠? 자, 공식을 외웠냐? 못 외웠냐의 싸움이야. 민서야, 도망가야지. 자, 그러면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거기 보면 122쪽에 보면 생각열기 봐봐. 생각열기 보이지? 자, 마카롱이랑 타르트가 있고 생산량이 나와 있지 거기. 맞아? 첫 번째 표가 생산량이고 두 번째 표는 뭐야? 가격이지. 그래서 그거를 둘이 곱한 게 생산량이랑 이렇게 생산량이랑 그 가격을 곱한 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수입이 되는 거잖아. 그 밑에 있는 연도별 실질 GDP. GDP가 수입이야. 알겠지? 자, 그 GDP가 얼마야? 105, 130, 145, 180. 이거란 말이야. 됐어? 그때 이 PQRS를 구하래. 원래대로 하면 이거야.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곱해서 2P 더하기 1.5R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5야. 맞아?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2Q 더하기 1.5S가 얼마가 되는 거야? 13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식이 몇 개 나와? 4개 나오겠지. 그 4개 연립방정식 풀어서 PQRS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그 연립방정식 풀 바에는 그냥 뭐 한다고? 양변. 이 행렬을 A라고 한다면 이 A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하는 거야. 왜냐면 단위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도 뭐가 된다고? 지 자신이 된다 했잖아. 근데 어떤 행렬이랑 그 녀석의 역행렬을 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단위 행렬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행렬을 A라고 한다면 이거 양쪽에 A 역행렬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순서 중요해?
왜냐면 이거랑 교환법칙이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 안 해. 알겠지? 행렬의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해. 그래서 순서도 중요해. 자, 그러니까 누구의 역행렬을? 이 녀석의 역행렬을 여기 앞에다 A 역행렬 이렇게 곱으시면 여기도 앞에다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 알겠어?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단위 행렬이 된다고. 그럼 누구만 남게? 여기는 PQ, RS가 남을 거고. 괜찮지? 자, 그럼 이 녀석의 역행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역행렬 구해보자. AD 마이너스 BC 얼마야? 마이너스 4.5가 되겠네. 분의 1이니까. 맞아? 마이너스 0.5분의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가로치고. 자, 얘네들은 뭐하고? 위치를 바꾸고. 얘네들은 뭐 한다고? 부호를 바꾸시면 된다고. 됐어? 그럼 마이너스 2 분배해 주시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4, 3, 6, 마이너스 4. 거기다가 105, 130, 145, 180 하면 이거 곱한 게 얘랑 같은 거니까 PQRS를 다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자, 저게 이그 단원의 핵심이야. 다 배운 거야. 아니 근데 단위 행렬은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단위 행렬 안 적어도 돼. 없어지니까. 어차피 곱해서 없어지니까 단위 행렬 안 적어도 돼. 우리 1 생략해 안 생략해? 1 곱하기 x 이럴 때 1 생략하잖아. 똑같아. 단위 행렬은 곱하기 됐을 때 1이랑 똑같은 느낌이야. 알아들어. 자, 그래서 124쪽 보시면 자, 1번 함께하기 1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하기 1번 뭐라고 써있어?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 행렬의 역행렬을 뭐 하시래? 구하시래매. 됐냐? 자,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뭐가? 행렬식 AD-BC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야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A라는 행렬이 2, 1, 4, 3이야. 자, 그럼 얘는 AD-BC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알겠지? 얼마인지 구해보자. AD. 얘네들이 곱하면 6일 거고, 빼기 얘네들이 곱하면 4니까 AD-BC가 2네. 자, 그러면 A의 역행렬은 있겠지? 행렬 이것뿐에. 자, 얘네들은 서로 뭐 한다고? 위치를 바꾸시고, 얘네들은 서로 뭐 한다고? 부호를 반대로 쓰시면 된다고. 됐노? 자, 그래서 분배하셔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뭐니? 마이너스 2, 1. 이게 바로 역행렬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 자, 2번은 자, 우선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부터 쓰라고? 행렬식. 행렬식이 뭐라고? AD-BC.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8.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8. 빼면 0이 돼, 안 돼? 0이 되지.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 역행렬이 무조건 있진 않아. 알겠지? 저런 식으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역행렬 못 구해. 자, 그 다음에 함께하기 2번. 똑같은 문제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가 A, 3, 4인데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려면 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라고? 행렬식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행렬식이 뭐라고? AD-BC가 행렬식이라고. AD-BC가 0이 되면 된다고. 따라서 A가 얼마면 이렇게 6이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125쪽 맞지? 125쪽. 자, 125쪽 함께하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 행렬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이고 B 행렬이 1 1 4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A 곱하기 X 행렬이 뭐가 되는? B가 되도록 하는 이 X 행렬을 구하려면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양변에 뭘 갖고 하시면 된다고? A의 역행렬을 이렇게 위치 똑같아야 돼. 왼쪽에 곱했으면 똑같이 왼쪽에 곱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곱하시면 좌변은 뭐만 남을 거고 X만 남을 거고 우변은 A의 역함수에다 B를 곱하시면 되겠지? 됐어? 이거 곱하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굳이 안 할 거야? 아니야, 할 거야. 바보들이. 우선 A의 역행렬부터 구합시다. 자, A의 역행렬부터 구할까?
AD 마이너스 BC 분의 1 맞아? 그 다음 얘네들은 뭐 하고 위치를 바꾸고 얘네들은 9, 5를 바꾸시면 되겠네. 그럼 역학렬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거기다 누굴 곱하면 돼? B 1, 1, 4,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 되겠네. 자 계산해서 한번 써봅시다. 슉이 되는 거지. 자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시작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계산 좀 해줘. 자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1이 될 거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네. 그래서 x라는 행렬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쓰시면 돼. 더하기 빼기 하는 중이야 얘야. 네. 너 솔직히 모른다 그럴 거지 지금. 아니 저 열심히 들었어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자 126쪽 역행렬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거기 박스 안에 있네. 박스 안에 역행렬의 역행렬은 지 자신이 된다. 뭐라고? 역행렬의 역행렬은 뭐가 된다고? 지 자신이 된다. 그리고 곱한 거의 역행렬은 두 번째 거. 두 개를 곱한 거의 역행렬. 이렇게 행렬 두 개를 곱한 거의 역행렬은 각각의 역행렬을 이렇게 바꿔서 곱한 게 된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아? 그럼 이게 3개짜리의 역행렬은 어떻게 될까? 더 바꾸면 돼. 됐어? 약간 뭐랑 비슷해? 저 성질은? 역함수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 아니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다 이것들.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였지? 드모르간이 뭐지? 드모르간. 뭐지? 뭘까?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얘들이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산술에서 굳이 안 할게 알겠지? 자, 뭐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암호 만들기 몰라 나 이런 거. 자 마지막 행렬의 활용. 이 행렬의 활용이 바로 뭐라고? 우리가 배우고 싶은 궁극적으로 배우고 싶었던 연립방정식 해 구하는 거야. 그냥 그게 끝이야. 역행렬 구해서 연립방정식 해 구하겠다. 그게 끝. 됐노? 자 그래서 생각열기에서 봤더니 생각열기에 연립방정식이 있어 없어? 있어. x 플러스 y는 3이 있고 2x 플러스 3y는 7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 풀려면 가간법 대입법으로 풀면 되잖아. 근데 그걸 이거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 얘랑 둘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안 똑같다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의 역행렬을 구해서 이쪽에 양쪽에다 곱해주시면 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굳이 이렇게 구하겠다. 됐어? 뭐 스스로 확인하기는 열심히 하시면 될 거고요. 난 열심히 나타내 본 것 같아. 겁나 재미없어 씨. 엄마. 야 그럼 거기 뭐냐? 뭐냐고? 뭐야? 미친놈인가? 진짜 미친놈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요? 그럼 그 스스로 확인하기 2번을 봐봐. 130조. 식이 모두 뭐야? 연립방정식 모두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 있지. 이 4개를 각각 뭐 하래?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내래. 그러면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모두 몇 개가 나오겠어? 4개를 써야 되겠지? 알아들어. 그래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똑같이 구할 수 있어. 알겠지? 구해보면 돼. 그냥 니네들 열심히 구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제일 밑에 연립방정식 해를 봤더니 행렬식이 0이 아니면 해가 한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뭔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면 해가 몇 개 존재한다고? 한 쌍만 있다고. 근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래?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다는 거야. 되게 독특한 상황이라고, 역행렬이 없으면.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걸 막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 뭐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됐어? 자, 그러면 131쪽 함께하기 1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하기 1번. 네, 선생님. 3x 플러스 ky는 1이고요. k 빼기 1 플러스 2y는 5가, 이 연립방정식이 오직 몇 쌍의 해를 가져야 되는데?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시래. k 값의 조건을 구하시래. 야, 원래대로 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푸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 중학교 때 안 배웠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배웠니? 원래대로 하면 x의 개수 갖고 미친놈아, x의 개수 갖고 원래 분수만 되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y의 개수 갖고 분수만 되고, 그게 서로 다르면, 이게 다르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조건 한 쌍 존재한다고. x의 개수 갖고 분수 만들고 y의 개수 갖고 분수 만들었을 때 걔네 둘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조건 한 쌍이 존재한다. 이게 원래 해가 존재할 조건이야. 근데 여기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 존재한다는 건 이렇게 행렬을 만들었을 때, 이 연립방정식 갖고 이렇게 행렬을 만들었을 때 이 해가, 연립방정식 해가 한 쌍이 존재할 조건은 뭐라고? 이 녀석이 뭐가 존재할 조건이라고?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이랑 똑같다고. 그럼 이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이랑은 뭐라 했어? AD-BC가 뭐가 아니면 된다? 0이 아니면 된다. 근데 AD가 누군데? 얘네들이 곱한 거잖아. BC는 얘네들이 곱한 거잖아. 이렇게. 이게 뭐가 아니면 된다고? 0이 아니면 된다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비스무리한 거 풀면 K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K값의 조건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2번. 함께하기 2번은 열심히 해봐요. 자, 함께하기 2번 볼까요? 네. 자, A라는 행렬이 2, 2, 2, 4고, X라는 행렬이 X, Y래. 자, 그때 AX-X는 0, 1일 때, 자, 저 X를 구하시래. 맞노? 구해봅시다. 봐봐. 이거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걸까? 1 같은 존재가 누구라 했어? 단위 행렬. 없으면 단위 행렬이 곱해진 거야.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어. 어떻게? A 빼기 2, X 이렇게. 그럼 이 위에 식이랑 아래 식이랑 서로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이게 뭐 한 거냐면, 니네 5X 빼기 AX 이렇게 돼 있으면 X로 묶잖아. 그래서 5 빼기 AX 이렇게 쓰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도 똑같다고. 이거 AX 빼기 X 이렇게 돼 있으면 X 한 다음에 여기 A 빼기 1 이렇게 쓰듯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라고? 단위 행렬이 곱해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A 빼기 2가, 2가 누구였어? 2가 1, 0, 0, 1이 2잖아. 그럼 빼면 뭐가 돼? 얘는 1, 2, 2, 3이 될 거라고. 2, 2, 4에서 1, 0, 0, 1을 빼면 됐어? 1, 2, 2, 3이 될 거 아니야. 됐뇨? 거기다가 누굴 곱한 거야? X, Y를 곱한 게 얼마가 된다고? 0, 1이니까 이거의 역행렬 구해서 양변에 곱하시면 우리 X를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근데 그 역행렬을 이 오른쪽에다 곱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야. 왼쪽에다 곱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의 역행렬을 왼쪽에다 양쪽으로 곱하면 이거를 뭐라고 할까? K? 이거를 B라고 한다면 B의 역행렬 곱하기 0이, 이거 계산하시면 XY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뭐 산수니까 굳이 끝까지 안 할게. 좋아요. 이거 끝이에요. 뭐 그래서 함께하기 3번 봤더니
아니, 이제 그만하면 아 싫어.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니 때문에 안 할 거야. 네가 그 얘기 안 했으면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뻥이야. 네가 그 말 안 했으면 더 하려고 그랬어. 네가 그 말해서 조금만 할 거야. 자, 푸른 섬? 청소년 같은 건가? 블루보이 물어봐야 되겠다. 블루보이 왜 블루보이를 모를까? 블루가 무슨 뜻이야? 파랑, 보이, 소년, 파랑 소년. 야, 블루보이 무슨 뜻이게? 블루보이가 블루보이가 무슨 뜻이게? 아이씨, 잘 생각해봐. 이 새끼 재미없게. 자, 푸른 섬으로. 레일바이크. 이거 뭐야? 어디 레일바이크야 이거? 너네 여기 레일바이크 타봤어? 졸라 재밌어. 힘들어 죽겠어. 나 안 타. 그 뒤로 안 탈 거야. 너무 힘들어. 자, 푸른 섬 소풍관 유정인의 학급 학생들은 모두 레일바이크를 1회씩 탔다. 반 전체 인원은 몇 명이고? 고마워. 대답해줘서. 전체 인원이 25명이야. 자, 그때 2인승이 있고, 그 다음에 몇 인승이 있어? 3인승이 있어. 자, 그때 각각 요금은 얘는 얼마야? 24,000원이고, 3인승은 30,000원이야. 자, 레일바이크 이용 요금을 지불한 금액이 27, 일십, 백, 천만, 공이 4개인데 원이야. 그때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인원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 그쵸?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2인승을 탄 사람은 한 명당 얼마 낸 거요? 12,000원. 3인승을 탄 사람은 한 명당 얼마 낸 거요? 10,000원 낸 거야. 자, 그러면 2인승 탄 인원을 X명이라고 하고 3인승 탄 인원을 Y명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X 더하기 Y는 얼마가 돼야 돼? 25가 돼야 될 거고, 그쵸? 그리고 2인승 탄 애는 한 명당 얼마씩 낸다고? 12,000원 내니까 12,000X가 될 거고, 얘는 한 명당 얼마 낸다고? 많으니까 10,000Y가 된다고. 그게 얼마가 돼도 다 합치면 27만. 자, 요거 갖고 우리 행렬 쓸 수 있어, 없어? 행렬 써볼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솔직히 말해봐. 그러니까 지금 이년아 네가 이걸 못하니까 계속 하는 거라고. 네가 못하니까 쟤네들은 어차피 수업도 안 들어서 괜찮아.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 개수만 갖다 쓰는 거라고. 이 개수가 얼마야? 이 개수가 얼마야? 그러면 1 쓰라고. 밑에는 개수가 얼마야? 12,000. 밑에 개수 얼마야? 10,000.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x, y 이렇게 세로로 쓰면 되고, 는 이거 25랑 25랑 27,000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27만. 이게 이거랑 같은 식이라고. 아이,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똥꼬야. 이해했어요. 이해가 아니라 외우는 거지, 이 똥꼬야. 그래서 이거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하시면 x, y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끝까지 꽉꽉 채워서 할 거야. 자, 함께하기 4번. A 회사에서 생산하는 운동화 가격 P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각각. 자, D가 무슨 뜻이야? D가 수요야, 수요. D가 뭐라고? 수요. 수요가 뭐라 했어? 디멘전. S가 뭐야? 공급, 서플라이. 왜? 짜증나.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행렬을 이용해 균형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래. 그럼 P가 뭐야? P가 X라고. P가 X. 얘가 뭐야? 얘네들이 Y라고. Y. 얘네들이 무슨 양이야? 거래량. 얘네들이 무슨 양이라고? 거래량. Y가 거래량이야. 이게 거래량. 자, P가 뭐라고? X. 가격이야. 그럼 이걸 X, Y로 생각하면 좀 더 쉬워. 알겠지? 얘가 뭐라고?
거래량, 이것도 뭐라고? 거래. 거기서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을 구하려면 P가 가격, 프라이스, P가 가격이라고, 가격. 그리고 여기는 DP나 SP 이걸 균형량이라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고, 둘 다 거래량. 그래서 이걸 Y, 얘를 X라고 생각하면 넘어가시면 3P 더하기 DP는 67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P 더하기 SP가 얼마가 돼? 11이잖아. 그럼 이거 갖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행렬을 쓸 수 있어. 3,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그쵸? 거기다가 이걸 XY라고 하자고. 그냥 XY 이렇게 쓰시면 돼. 그 다음에 뭐 67, 11. 그러면 이 방정식 해. 이 X 값이 뭐라고? 균형 가격이고, Y가 뭐야?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돼. 그게 우리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의 X좌표, Y좌표 얘기하는 거야. 그거 찾는 거야. 이로써 행렬도 다 끝난 것 같아. 1단원만. 맞죠? 행렬, 그 다음에 2단원 있니 없니? 없어? 오, 대박.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미분과 경제하시고 끝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